지난 7일입니다.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다. 화들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구속 취소 결정. 법조계에서는 구속 취소가 안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구속 취소가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걸 굉장히 잘한 거예요. 변호를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하자를 갖다 잡아가지고 그걸 잘 엮어서 청구를 했고 그냥 인용이 덜컥 돼버린 거죠. 예, 지규현 판사인데 사실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속 제가 비판했잖아요. 저거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 역전의 노장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측의 그 허점을 잘 잡아가지고 그걸 찔렀는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덜컥 받아들여진 거죠. 예.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유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가 이제 절차적인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실체적인 겁니다. 절차적인 것은 뭐냐면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동안의 관행은 뭐냐면 구속 기간을 뭘 기준으로 계산을 했냐면 날짜로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법문에도 날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날을 24시간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시간으로 계속 계산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그 날로 했던 것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은 테크놀로지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요즘은 뭘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전산화가 되어 있잖아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언제 서류가 접수됐는지 이런 것들이 시간상으로 딱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계속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사실은 그 피고 또는 피의자의 인권 쪽으로 인권에 유리하게끔 이제 관행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내버린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동안의 관행을 뒤집어 버렸으니까. 두 번째는 체포 적부심 심사를 위해서 서류가 법원에 이제 계류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구속 기간에 넣느냐 빼느냐라는 거예요. 검찰 측 입장에서는 관행대로 빼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예컨대 그걸 빼게 되면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만큼은 이제 구속 기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예. 구속 기간이 15일이다, 뭐 7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빼고 근데 여기서는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된다.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꼬아요. 예. 불산입해야 해야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 기간에 있는 것도 구속된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쳐줘야 된다. 그럼 구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보니까 검찰이 구속 영장 기소를 한 것이 그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된 다음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에는 두 가지가 있죠. 불구속 기소하고 구속 기소가 있어요. 예. 불구속 기소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게 이제 구속 기소라는 건 재판 내내 한 6개월인가 그 기간 동안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봤는데 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그 구속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이게 기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구속 기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줘라. 이게 이제 절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산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속 적부심의 경우에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산입 이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길어지는 거죠. 예. 그랬는데 이게 체포 적부심에는 그 사실 명확한 규정이 없거든요. 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이제 형법에 무슨 조항이 있냐면은 또는 원칙이 있냐면 in dubio pro reo라 그래요.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라고 한 거죠. 이게 이제 절차적 문제입니다.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간을 보거나 아니면은 또 그 날짜, 구속 기간 그 날짜를 시간으로 환산해서 봤을 때 이미 너희들이 기소했을 때는 그거 만료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게 맞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예. 두 번째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실체적인 거예요. 실제로 그 판결문에 뭐라 그러냐.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설사 그다음에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했다 하더라도 예. 앞에 거 오케이 내가 다음 양보할게. 그래 너희들 구속 기간 안에 했어. 그때조차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공수처와 검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 법률상의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나눠 가졌잖아요. 그때 15일 구속해서 예. 우리가 반 쓰고 너희들이 반 쓰고.
근데 법률상에 독립된 기관인데 이게 니들끼리 무슨 근거로 그걸 나눠 가졌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에 따르게 되면 따로따로 했어야 된다는 거. 너도 15일 썼지? 근데 니들이 15일 중에서 7일만 썼지? 그럼 그걸로 끝난 거야. 검찰은 따로 했어야 된다는 거. 근데 무슨 근거로 너희들이 딱 하나 가지고 나눠 먹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 주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한다면 영장도 다른 영장에 따라 집행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혀를 찔른 겁니다. 이게 이제 관행상 내지는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했다가 허점을 찔려버린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공수처에서 밟지 않은 거예요. 이거 공수처가 실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기초적인 이제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공수처 수사 범위 내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 우리가 계속 지적했잖아요. 예. 이거 잘못하다가 나중에 공소 기각당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딱 짚어준 겁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근데 이 논리가 사실은 언제부터 나온 거냐면 검찰에서 먼저 나온 꼼수거든요. 예. 검찰에서 갖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빼앗겼단 말이죠. 내란죄 수사권을 갖다 경찰에 빼앗겼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직권남용으로 갔는데 관련 수사. 왜냐하면 직권남용의 주된 사유가 바로 뭐야? 내란이잖아요. 계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고 그 검찰의 안이한 해석을 갖다 공수처에서 아무 생각 없이 넘겨받았다가 요번에 그냥 바로 딱 맞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체적인 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고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얘기가 요번에 이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판사가 그 관련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이건 절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절차적 문제. 이거 명확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좋다. 그건 바로 이거예요. 실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적법했느냐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인용을 해버린 겁니다. 네. 인용을 해버린 거고.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 만세부리잖아요. 윤 측에서 만세부리거든요. 근데 결코 좋을 게 없어. 왜냐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의 법원에서 이런 우려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가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2심에서 상급심에서 번복이 되거나 예. 아니면 최종심에서 공소 기각 당할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미리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내란죄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방 주사를 좀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채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불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공소 기각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 물론 공소 기각 당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그런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공소 기각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아니에요. 공소가 기각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경찰 수사권을 가진 게 누굽니까? 경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다시 수사해서 다시 기소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 그러면 굉장히 혼란이 있잖아요. 바로 그걸 갖다 우려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윤 측에 내가 볼 땐 그다지 유리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 측에서 이걸 물고 늘어줄 수가 있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면 요번에처럼. 그래서 공소 기각만 딱 얻어내봐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사실 경찰이 재수사한다 하더라도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고 정치적 파장은 굉장히 크고 정치적 부담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걸 갖다 깔끔하게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안 재판에 들어가서도 이 오염된 증거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적법하지 않은 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거들 이걸 하고 새롭게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제를 법원에서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본안 재판에서 윤 측에 유리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윤 측에서 써먹을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빼앗아 버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이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 어느 쪽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 자, 어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법원에서 교통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재판을 또 계속 정상적인 상태에서 받아야 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교수님, 일단 많이 이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쏟아져 나오는 건 공수처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수처에 대한 지적도 있고 검찰의 지적도 있고 이번에 법원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전체적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수처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게 하고 검찰이 기소하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실력도 안 되는데 뭡니까? 그걸 갖다가 그 이첩을 요구한 거거든요.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법률에 따라서. 근데 실력도 안 되는 애들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초등 실력밖에 안 되는데 옆에 형한테 형 시험 나한테 이첩해. 그래가지고 대입시 문제, 수능 문제를 갖다 막 푸는 거예요. 예. 시험 시간에 절반을 푼 거야 지금. 절반 하다가 지금 못 하겠어.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푼 상태에서 넘겨준 겁니다. 딱 넘겨줬거든요. 넘겨주니까 시간은 없는 거죠. 검찰에서는 시간. 결국 이 와중에서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비유도 여기서 했던 걸로 나오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냥 바로 법원에서 지적 딱 받아버리는 거죠, 지금. 근데 이번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예. 법원의 문제가 그다음에 공수처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누가 예. 하는 거죠. 법원의 문제는 뭐냐면 아. 요번에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 거 이거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야? 왜냐하면 법문에도 날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240시간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뭡니까 7일 또는 뭐 15일 또는 6개월 이렇게 날로 되어 있지. 이걸 갖다가 시간으로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법문 자체가. 근데 이걸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 시간으로 딱 바꿔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이전의 것들도 다. 하하.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깜빵에 있는 애들이 뭐야? 이게 뭐야? 대통령만 잘해? 우리도요. 다 나와가지고 한 법원이 완전 행정 실무가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깜빵에 있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명태균이거든 지금. 명태균. 이거 봐라. 나도 이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앞뒤를 안 재버린 거예요. 이거는 입법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명확히 하라고 얘기를 할 문제지 자기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판단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 감옥에 있는 애들 중에서 그게 딱 되게 이제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 충분히 하잖아요. 그래서 수사 다 끝난 다음에 구속기간 다 계산한 다음에 다 쓴 다음에 보통 예. 기소를 하니까 다 뒤로 몰려 있거든. 아. 그 중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얘네들이 다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변호사 사무실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풀어줄 거야 이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법원의 문제고 그다음에 검찰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항고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저는 맞다고 봐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국속적 부심이 아니라 이거 체포적 부심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이 있는데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12년 6월에 위헌이 됐어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뭐가 되냐면 근데 그것 자체가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아니다. 뭐 또 하여튼 복잡해요.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가 다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유신 체제 때 만들어진 건데 이게 계속까지 관행대로 유지가 되다가 왜냐면 유신 체제 때 마구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봐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딱 풀어줬는데 그럼 검찰이 아니야. 바로 즉시 항고해 가지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사실 독재 정권의 유산인 게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위헌이 났는데도 그냥 계속 왔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판단에서 올바른 건 바로 뭐냐면 어차피 이게 재항고가 된다 하들 특별한 거든 아니면 일반한 거든 간에 재항고가 된다 한들 아까 그 판사의 논리를 딱 보게 되면은 절차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실체적 문제까지 들어가 있고. 이거 어차피 이긴용 된다라는 거예요. 예.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괜히 이거 풀어줄 거 뻔히 하면서 또 항고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괜히 우리 욕만 먹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포기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언제 검찰이 그렇게 친절했어?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친절했어? 실제로는 뭐가 있었냐면 불과 2년 전에 동일한 사유가 있었어요. 예. 근데 검찰에서 그때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바로 즉시 항고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근데 이제 와가지고 불과 2년 전에 즉시 항고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검찰이 엎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달라진 거죠. 그 피고인이 누구예요? 피의자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란 말이죠. 두 번째, 뭐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 검찰이죠. 검찰 출신이고. 그러니까 너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이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교수님 이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격앙, 경로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콕 집어서 검사장 회의를 왜 했느냐. 검사장 회의가 문제가 될까요, 교수님? 이거는 사실은 뭐랄까 양쪽이 다 뭐랄까 논리가 있거든요. 예. 한편으로는 뭔가 검찰도 비난받을 짓을 한 거고 또 다른 한편은 검찰이 또 맞아요. 그거가 수밖에 없거든. 어차피 항고해도 그거 법원에서 그거 기각합니다. 인용합니다. 예. 풀어주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시댁이 없는 거고 괜히 그렇게 되면 봐라 검찰이 말이지 이러면서 또 욕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 아무 해명도 없이 그냥 아니 2년 전에 지들이 즉시 항고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그걸 딱 뒤엎은다? 이건 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욕을 먹더라도 재항고했어야 된다고 봐요. 한번은 일관성을 위해서. 예. 일관성을 위해서. 즉각 항고를 좀 했었을 즉시 항고를 하든지. 즉시 항고를 했을 필요가 있다. 일반 항고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판단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딱히 검찰 탓하기도 뭐하고 그다음에 아까 절차적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판사가 실제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예. 검찰은 이런 것까지 예상하고 했어야 된다. 기소했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얘기고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 상황에서 예상되는 사태는 아니었거든요.